어떤 이야기를 첫 주제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뭔가 그게 가장 처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우울증의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이제 우울을 장기적으로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는 쭉 사람이 좀 가라앉은, 그러니까 텐션이 낮은 사람이었고요. 고등학교 때에는 매일 학교를 가려고 나와서 아,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 엄마께 들었는데 아빠도 이제 군대 다녀온 후부터 우울증을 좀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이야기를 풀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세로토닌 수치가 유전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그게 가장 큰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원망스러운 부분인데 아빠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좀 정상적인 정신건강 상태일 때 이야기이긴 하죠. 겪어보신 분들 알죠. 유전, 이게 제가 찾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요. 바로 MBTI. 인기를 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저는 처음 검사를 해봤을 때부터 또 해도 언제나 INFJ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INFJ인 사람들 사연을 유튜브 댓글 등으로 접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어요. 인프제 특성이라고 하면 생각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말해봤자 주변에서 이해를 잘 못해줄 것 같고 또 설명할 생각에 미리 귀가 빠지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죠. 그런 사람들이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입이라 하잖아요. 히틀러 또는 예수? 그래서 난 왜 이러지? 내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착한 사람인가? 고민하는 때도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가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그 생각의 굴레에 갇혀서 우울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드러내면 그 고리가 끊어져서 생각이나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알죠. 머리로는 저도 아는데 그 실천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기분을 남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노력을 좀 해보기 위해서. 그럼 생각이 많고 바깥에 드러내지 못한다. 이게 제가 찾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터넷을 적게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HSP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 HSP라는 게 자꾸 뜨길래 영상을 한번 보니까 완전 저더라고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잔인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잘 못 보고 소리나 냄새, 빛 등에 매우 예민한 거. 사람마다 어떤 거 예민한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일까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등이 있어요. 인터넷에 HSP 진단하는 문항들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걸 해봐도 전체 문항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 그냥 빼박 매우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 MBTI가 인프제인 걸 알았을 때부터 내가 HSP라는 것을 안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저처럼 이렇게 매우 예민한 심한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HSP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는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높잖아요. 5분의 1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그런 생각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되돌아보면 좀 피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있었거든요. 나만 굉장히 특별히 우울하고 힘든 것 같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걸 감추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함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또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에 남편이나 부모님이 크게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아프신 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에 하면서 막 시나리오를 써요. 그때는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또 주변에서 별 생각 없이 저한테 한 말로 더 확대해서 그래서 또 상처를 받거나, 출퇴근길에 사람이 워낙, 전 서울에 살아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어깨빵을 치거나 뒤에다 제 발을 밟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저 같은 사람들은 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계속 우울하고 텐션이 낮은 거죠. 그 연결을 끊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HSP라서가 아니라 저의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낮은 세로토닌 수치도 있다 보니까 그 둘이 너무 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감함, 이게 제가 찾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우울증에 따른 세로토닌 수치 유전. 두 번째는 생각이 많고 바깥에 잘 드러내지 못한다. 세 번째는 민감함입니다. 이걸 세 개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좀 가관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저한테 되게 개운한 발견이었어요. 이렇게 정량적인 원인들로 써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다라고만 감정으로만 느꼈을 경우보다는 원인을 이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 MBTI와 HSP는 뭐 우울증과의 전후 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들과 그에 따른 조언들이 되게 인터넷상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직 제가 뭐 100%도 아니고 아니 50%도 해결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치유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